안녕하세요. AI 리포터 세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호주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에는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5년간 호주의 K-뷰티 수입액은 연평균 36.9%씩 성장했습니다. 또한 기초 화장품과 기타 메이크업 제품류에서는 한국이 호주의 수입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호주에서도 K-뷰티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장 가능성만 보고 곧바로 시장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호주 소비자들은 어떤 화장품을 선호하는지, 현지 시장의 특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에 호주만의 화장품 규정과 수출 절차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호주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트렌드, 화장품 수출 절차와 최신 인허가 제도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호주의 뷰티 퍼스널 케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96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도 연평균 5.5%씩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 화장품 시장에서는 아직 대중적인 가격대의 매스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품의 가격보다 성분과 기능,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과 천연 유기농 제품의 성장세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클린 뷰티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호주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품을 찾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호주 뷰티 시장을 이끄는 4가지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클린 뷰티와 성분 투명성입니다. 호주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고를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제품인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부에 안전한 성분인지, 기업이 원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 파라벤이나 포르말데히드, 트리클로산과 같은 성분을 배제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건 인증이나 크루얼티 프리 인증 제품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제조 과정과 브랜드의 가치까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의 성분뿐 아니라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트렌드는 프리에이징과 안티에이징입니다. 이미 나타난 피부 노화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안티에이징과 달리 프리에이징은 피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부 노화를 대비하는 얼리 케어라고 할 수 있죠. 호주에서도 피부 노화를 미리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레티놀과 나이아시나마이드, 펩타이드처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9년 약 6억 3천만 호주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피부 고민에 맞춘 기능성 스킨케어 기술을 보유한 K-뷰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보습과 스킨 베리어입니다. 호주는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은 만큼 강한 자외선과 건조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고보습 크림과 세럼, 피부 장벽을 관리하는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K-뷰티의 수분 케어 방식도 호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토너와 세럼, 크림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간편하게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기능을 내세우는 제품은 일반 화장품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분류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트렌드는 스키니멀리즘입니다. 스키니멀리즘은 스킨과 미니멀리즘을 합친 말인데요. 여러 제품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대신 최소한의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완성하려는 트렌드를 뜻합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보습과 진정, 피부 장벽 관리처럼 여러 기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과 멀티태스킹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간편한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남성 그루밍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호주 시장을 겨냥한다면 성분과 사용 방법은 간결하게 구성하면서도 여러 피부 고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정보부터 성분 자료, 라벨과 안전성 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은데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품 정보 서류입니다. 제품명과 기능, 제형, 사용 목적을 정리하고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INCI 명칭과 함량, 공급업체 정보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조 방법과 품질 관리 절차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호주는 화장품 완제품보다 제품에 포함된 각각의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안전성 데이터입니다. 제품과 성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독성학적 정보와 안정성 시험, 미생물 한도 시험, 화장품 보존력 시험 결과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라벨링 자료입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소비자가 성분과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라벨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성분과 사용 방법, 경고 문구, 술량, 호주 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 책임자 정보도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제조 품질 문서입니다. GMP 인증서나 제조시설 위생 증빙, 품질 관리 절차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특정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자료도 필요합니다. 잠깐 안전성 평가도 짚고 넘어갈까요? 안전성 평가는 제품의 피부 자극 가능성을 확인하는 독성학적 평가부터 미생물 검사, 안정성 시험, 피부 흡수 시험, 인체 적용 시험까지 다양합니다. 제조시설의 위생과 공정 일관성, 품질 관리 절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류와 안전성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제 호주 화장품 수출 절차를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치료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치료 제품으로 분류되어 ARTG 등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TGA의 화장품 치료 제품 분류 가이던스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AICIS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지 또는 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라벨은 호주 소비자법 기준에 맞춰 영어로 준비하고 INCI 명칭과 호주 내 책임자 정보도 표시합니다. 다음은 AICIS 등록 신청입니다. 수입이나 제조를 시작하기 전 또는 동시에 AICIS 온라인 포털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품 성분이 이미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성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규 성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성분의 위해 등급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검토가 끝나면 호주 국경관리청에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성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제조 공정과 성분, 라벨, 광고가 호주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제품 회수, 벌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뒤 성분이나 제품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 내용에 따라 AICIS 재신청이나 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장 디자인이나 회사 로고, 연락처처럼 경미한 변경은 단순 통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율만 소폭 조정하거나 원산지 표기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이력을 내부 문서로 보관해 주세요. 그렇다면 사후 감사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첫째, AICIS 금지 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성분 목록과 라벨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제품 회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어 표기와 호주 현지 책임자 정보, INCI 명칭과 경고 문구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살펴봅니다. 위반하면 라벨 재작업이나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허위 과장 광고나 의약품적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위반 시 광고 중지 명령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조시설의 GMP 준수 여부와 위생 상태, 공정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제품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부터 성분과 라벨이 현지 기준에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화장품과 치료 제품은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다른데요. 지금부터 호주 화장품 수출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인허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AICIS가 관리합니다. 반면 의약품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치료 제품으로 분류되어 TGA와 ARTG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장에 진출할 때는 가장 먼저 제품의 분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호주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무엇일까요? 호주에서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 손톱, 입술, 치아 등 인체 외부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정이나 향기, 외관 변화, 보호와 보습, 방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습진을 완화하는 등 의료적 효능을 표방하면 일반 화장품이 아닌 치료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GA 규정에 따라 ARTG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이 같더라도 어떤 효과를 강조하고 어떤 문구로 광고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호주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화학물질법입니다. 일반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은 산업화학물질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AICIS를 통한 성분 도입과 등록, 신규 성분의 위해성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제품법입니다. 의약품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치료제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치료제품으로 분류되면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ARTG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법입니다. 호주 소비자법은 제품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음은 호주의 화장품 성분 규제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AICIS 인벤토리 등재 여부와 금지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이 금지된 성분은 어떤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허용되는 성분이라도 호주 기준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 성분은 정해진 농도와 사용 조건, 경고 문구를 준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소와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이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분 검토를 마쳤다면 제품 라벨의 전 성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은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인 INCI 명칭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1% 이상 포함된 성분은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고요. 1% 이하의 성분과 착색제는 순서를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필수 정보를 영어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제품명과 술량, 성분 목록, 사용 방법과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호주 내 책임자의 정보와 소비자 문의 연락처도 표시해야 합니다. 술량은 그램이나 밀리리터처럼 미터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수 정보는 영어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호주 시장에 진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제품의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 화장품이 아닌 치료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RTG 등록과 TGA의 별도 라벨링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반면 보습제나 파운데이션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부과된 제품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수출 전에 분류 기준부터 반드시 검토해야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품 분류부터 성분과 라벨링까지 수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호주 시장 진출의 첫걸음입니다. 이상 호주에서 AI 리포터 세라였습니다.